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하원 리더 3명의 어제 화이트하우스 회담은 고성과 삿대질 그리고 말 가로채기에 아주 심한 언쟁으로 장장 17분 동안 전국적으로 생방송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멕시코 장벽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12월 21일로 마감이 되는 정부 예산 고갈, 부분적인 정부 폐쇄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멕시코 벽이 과연 쌓여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은 바로 어제 전 국민이 본 것처럼 대결 그리고 분열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언쟁은 예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이트하우스 회담 전에 기자들에게 회담 당사자들의 수인사 장면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만 이 자리가 언쟁의 자리로 발전이 되어버렸고, 화이트하우스의 오벌 오피스에서 한동안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언쟁 끝에 성질이 심하게 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국경 보안을 위해서라면 정부 폐쇄를 자랑스럽게 하겠다라고까지 극언을 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총무는 그대가 이미 정부 폐쇄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오벌 오피스에서 있었던 언쟁의 장면과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부 폐쇄에 얽힌 양측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의 고성 언쟁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계산된 것이었다고 언론들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생각으로는 우선 그의 강력한 요구를 그의 정치적인 기반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즉 공약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텔레비전 경험상 공개석상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의 논쟁, 여기 자신의 능란한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즉 민주당 리더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가 내년에 하원 의장 자리를 놓고 당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은 경쟁자를 이번에 따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런 풀입니다. 또 한 가지 척 슈머 상원 총무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발언, 정부 폐쇄 불사,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고, 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현실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풀이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의 언쟁의 핵심은 멕시코 장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내놔라. 민주당은 13억 달러만 주고 벽은 쌓지 말고 국경 강화를 위한 인력 장비만 보충해라. 그런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이론을 어제 제시했는데 Who pay? 멕시코. 이 말이 자신의 실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무역협정을 다시 맺었으니까 그 이익금으로 결국 멕시코 벽을 쌓는 거다.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새 무역협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혹시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면 그 돈은 국민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돌아가야지 장벽 쌓는 데 쓸 돈이 아니다. 그런 반론을 폈습니다. 이 멕시코 벽은 사실상 트럼프로서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벽이 America First의 시발점이었고, 반이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부 보수계 저소득층, 저교육층이 그의 표밭입니다. 여기서 외면을 하면 2020년도 재선의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1100만 명이나 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존재가 사실은 장기간에 걸친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권의 공동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민주당의 실책으로
채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론입니다. 우선 장벽의 기능 문제입니다. 벽을 넘고 땅을 파고 침입을 하고 긴 국경선에 뚫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막지는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이민이 멕시코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들어와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것을 장벽으로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보물 중에 하나가 자유여신상의 시문입니다. 피곤함과 가난함을 우리가 다 품어주고 자유의 호흡을 하게 해주겠다는 인류사적인 기치를 내건 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을 흉물스러운 2,000마일에 걸친 벽으로 망치지 말자 하는 주장입니다. 어제의 언쟁에서는 다연 낸시 펠로시가 고득점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내의 오벌 오피스에서 여성이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대들고 핀잔을 주고 한 것은 유일한 사람으로 어제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대화 내용을 몇 점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의 정치적인 입지를 걱정합니다. 낸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일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즉 낸시가 내년도 하원 의장 자리를 놓고 지금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낸시가 내가 이 회담을 위해서 가지고 온 권한과 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원의 대표이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한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퇴박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의사당에 돌아와서도 낸시에게 독설의 여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 벽 이야기는 트럼프에게는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아직 그가 미성숙자라는 말을 이렇게 빗대서 한 것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회담 후에 웨스트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트럼프가 그 성미를 부리면서 멕시코 벽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대들도 트럼프가 정부 폐쇄를 원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소?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부가 폐쇄된다면 12월 21일부터 정부의 약 25% 기능이 발휘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6개의 논쟁적인 예산 법안을 현재 예산 수준으로 일단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7개의 법안을 1년 동안 연기만 하자, 그런 두 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개 안 모두가 근본적인 합의는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일정 기간 시한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줄곧 함께 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굴의 태도를 보였던 낸시는 기자들에게 내가 어제 대통령에게 부드럽게 하려고 했다. 나는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그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 라고까지 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 마치 아무도 이 언쟁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처럼 We are doing this in a very friendly manner.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우호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2월 12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6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전을 벌인 뒤 도주 중인 범인을 파리 출신의 29살 남성 스캇 셰리프로 추정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가해자는 어제 아침 체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에서 범인이 테러리스트 단체와 관련된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던 것에 주목해 급진주의 사상과 이번 사건이 연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수당 당대표 경선을 관할하는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를 위한 사안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시간은 현지 시간 12일 오후 6시에서 8시입니다. 투표에 앞서 메이 총리는 의원들을 상대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불신임 투표에서 과반 투표에 실패하면 메이 총리는 퇴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척시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경 안보를 위해 자랑스럽게 연방정부 셧다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 회기연도 예산에 국경 장벽 건설과 개선을 위한 50억 달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그 액수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오는 22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해커 집단 기소에 이어 중국 기업의 부정적인 행정 제재 규정을 준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경제 정책 등에 있어 이번 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수년간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 해커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행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신 장비 등을 포함한 중국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행정명령 부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중국, 북한을 포함한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의료국으로 지정하고 인권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부 선거구에서 연방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진행됐던 조기투표 관련 데이터가 부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 헤이스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위원장은 어제 블레이든 카운티를 포함한 제9 선거구에서 중간선거 조기투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부적합한 방식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재선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어제 기호품 마리화나의 합법화 그리고 시카고 내 카지노 설치 허가 등을 주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카고시의 은퇴연금 위기 해소를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시카고시는 2023년에 모두 10억 달러의 은퇴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카고시와 26개 서버번 타운 시장들은 주 개솔린 세금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주 전반에 걸친 교통 관련 지출 충당을 위해 갤런당 약 20센트에서 30센트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리노이주 개솔린 텍스는 2009년에 결정된 갤런당 19센트입니다. 시카고 화이트 공원국 경찰서장이 음란 동영상 촬영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41살 크리스틴 데이그 서장은 지난 2016년 2명의 여성과의 섹스테이프를 비밀리에 찍은 후 이를 본인들의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직 상태였으나 쿡카운티 검찰이 공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해고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6도. 내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드로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6도. 금요일 오전에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으며 오후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3도.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0도입니다.